옛날 옛적 간날 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 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주한 주말이셨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 큰딸이 이번에도 시합이 있어가지고 저기 구미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우와, 결과는요? 8강에서 탈락했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막 간절해지는 마음, 네. 심장이 쫄깃. 사실은 잘 못 보겠어요. 그 시합 장면을 잘 못 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응원할 때마다 나의 콩닥거리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인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이렇게 한결 편안하게 지켜보다 온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우리 녹음 스케줄을 잡았다가 변경을 해서 제가 아이 시합 있는 걸 듣게 됐네요. 그러게요. 네.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업이 돼서 방송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요. 근데 8강 때 올라갔는데. 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모임 때는 네. 한 작가 책 읽기 했어요. 네. 안 에르보. 네. 처음 들어봤어요. 작가 이름이 낯설었어요. 네. 안 에르보 작가의 작품을 읽어본 게 있기는 있었는데 네. 작가 이름이 남아있지 않았었다가 네, 이번에 한 작가 책 읽기로 아주 인상 깊게 남았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 책도 주문했습니다. 어떤 책으로요? 주문했으나 제목이 생각 안 나는 맨 마지막에 읽은 책이거든요. 네. 아니 네. 우리 청취자님들 이렇게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네. 웃긴다 그러겠어요. 우리 그러게요. 우리 보고 매번 까먹었네. 뭐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 참 그러네요. 공감해 네. 주실 거라고 강제적으로 믿으며. 네. 네. 그래도 우리에게는 네. 네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이버를 또 검색을 해보면 네. 어떤 책을 주문했는지 나올 수도 있겠지요. 네. 그죠? 네. 다른 이야기 먼저 하고 검색해서 다시 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열린 음악 듣고 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네. 또 틀렸어 오늘도 망했어 잘하는 게 없어 난 왜 이럴까 시험은 망쳤고 친구랑 싸웠고 되는 일이 없는지 참 맘이 답답해 잘해보려 했고 잘해내고 싶었어 또 틀릴까봐 두려워 서툴기만 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기만 할 뿐이야 괜찮아 실수해도 돼 어릴 땐 누구나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좋아 어깨 펴고 고개 들고 크게 한번 웃고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괜찮아 서툴러도 돼 곁에서 언제나 우리가 변함없이 응원할 거야
없어 난 왜 이럴까 기대를 한 만큼 상처만 남았고 모두가 밀어내는 내 옆엔 아무도 없어 잘해보려 했고 잘해내고 싶었어 또 틀릴까봐 두려워 서툴기만 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기만 할 뿐이야 괜찮아 실수해도 돼 어릴 땐 누구나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좋아 어깨 펴고 고개 들고 크게 한번 웃고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괜찮아 서툴러도 돼 곁에서 언제나 우리가 변함없이 응원할 거야 좋아 또 힘차게 또 새롭게 슈퍼맨과 함께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래 어릴 때 우리도 실수해봤어 넌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답게 슈퍼맨과 함께 하고 싶은 거다 해 슈퍼맨이여 영원하라 괜찮아 포기하지 마 너희 땐 누구나 그렇게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좋아 하늘 보고 주먹 쥐고 행복을 힘껏 바라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괜찮다 말을 듣고 싶은 우린 다 똑같아 서로가 응원하며 살아가는 거야 좋아 또 힘차게 더 새롭게 슈퍼맨과 함께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래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래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래 얘들아 괜찮아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슈퍼맨이 영원히 응원할게 얘들아 사랑해 슈퍼 뻘짓 도전기 슈퍼맨의 괜찮다고 말해주기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만 해당 사항은 아니죠. 저희에게도 괜찮다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림 형제 동화전집 182번째 이야기 난쟁이의 선물입니다. 어느 양복장이와 금세공사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도 산 너머로 사라진 후였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악 소리는 점점 더 독특해졌습니다. 너무 특이하고 매혹적인 선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소리가 나는 언덕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달도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난쟁이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한데에 어우러져서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면서 아름다운 가락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두 나그네가 들은 음악은 바로 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였습니다. 둥근 원의 한가운데에는 다른 난쟁이들보다 약간 몹집이 큰 할아버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었고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두 나그네는 얼떨떨해져서 춤추는 무리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두 사람에게 원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자 난쟁이들이 그들에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등에 혹이 있어서 등이 활처럼 굽은 금세공사는 서슴지 않고
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양복장이는 처음에는 주저하며 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리가 노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용기를 내서 금세공사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무리에 끼자마자 난쟁이들은 다시 원을 만들며 껑충껑충 뛰면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난쟁이 할아버지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갈았습니다. 칼날이 아주 날카롭게 갈아지자 그는 두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복장이와 금세공사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난쟁이 할아버지가 금세공사를 붙잡고 번개같이 빠른 솜씨로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냈지만 그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복장이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일을 다 끝낸 할아버지가 그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자 비로소 그들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행동은 마치 별다른 말썽 부리지 않고 기꺼이 자기 일에 응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쟁이 할아버지는 한쪽에 쌓여있는 석탄 더미를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그 석탄을 호주머니에 담으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석탄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건지는 몰랐으나 아무튼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마을에 다다랐을 때 마침 근처 수도원에 있는 시계에서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산봉우리에서 들려오던 음악 소리도 뚝 끊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언덕 위에는 달빛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양복장이와 금세공사는 여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밀짚으로 만든 침대 위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해서 커트 주머니 속에 넣어둔 석탄을 꺼내는 일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몸이 유난히 무거워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두 사람은 호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보고는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호주머니 속에는 석탄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잘려나간 머리카락과 수염이 원래대로 다시 자라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복장이보다 호주머니에 석탄을 더 많이 집어넣었던 욕심쟁이 금세공사는 자기 동료보다 갑절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들이 대부분은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금세공사는 양복장이에게 여기서 하룻밤 더 지내고 언덕에 있는 그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서 더 많은 금을 가져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복장이는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난 이제 양복점 주인이 될 수 있는 걸. 이걸 갖고 내 사랑하는 꼬맹이 자기 애인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꼬맹이와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겠어. 그렇지만 자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여기서 하루를 더 기다려주겠네. 저녁이 되자 금세공사는 힘이 닿는 한 되도록 많이 실어올 수 있도록 자루 몇 개를 어깨에다 더 걸쳐매고 언덕을 향해 떠났습니다. 전날 밤처럼 난쟁이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난쟁이 할아버지가 그의 수염과 머리를 깎은 후 그에게 석탄을 가져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금세공사는 서슴없이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양껏 호주머니와 자루에 석탄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는 힘이 들어 헐떡거리며 온몸에 석탄을 뒤집어쓰고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석탄에 깔리는 한이 있어도 난 좋아.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자기는 왕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꿈을 꾸며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는 호주머니부터 뒤졌습니다. 그러나 호주머니에서는 시커먼 석탄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아무리 뒤지고 또 뒤져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얻은 금이 있으니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석탄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본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더러워진 손으로 이마를 치다가 그는 자기 머리가 반들반들한 대머리 그대로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등에 있는 혹과 똑같은 혹이 하나 더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려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금세공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소동에 놀라 잠이 깬 마음씨 착한 양복장이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나와 같이 여행을 했으니 계속 나와 같이 가세나. 내 돈을 나누어 주지. 그는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금세공사는 평생 동안 2개의 혹을 달고 다녀야 했고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항상 모자를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끝.
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들으셨습니다. 세월호 합창단 2집 수록곡이에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세월호 합창단 2집에 있는 곡을 한 곡씩 들려드리고 있었어요. 그간에. 네. 근데 듣자마자 척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였나요? 돌덩이. 예. 국카스텐의 돌덩이도 세월호 합창단 2집의 수록곡이었습니다. 네. 네. 그날의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이 읽어주신 이야기는 혹부리 영감의 서양 버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쵸. 네. 헛부령감이 딱 떠올랐죠. 네.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 친구보다 네. 훨씬 많이 가져왔었잖아요. 처음부터. 네. 양복쟁이보다 그 양복쟁이랑 금세공사랑 이렇게 간 거였는데 금세공사가 훨씬 많이 갖고 왔었어요.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 더 가자고. 네. 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몰랐으면 모를까. 네. 그걸 가져오니 금이 됐어. 또 가고 싶죠. 네. 그게 중독이고, 그쵸? 그쵸. 제가 어디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 같은데,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거기에서 했던 대사 같은데, 포기된, 송중기가 했던 그 멋진 멘트로는 안 되네.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네네. 내가 원래 10,000원에 샀다가 15,000원이 돼서 팔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5,000원을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벌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다음 날 2만 원이 된 거야, 주식값이. 네. 그러면 나는 5,000원씩 이미 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팔았기 때문에 다음 날 10,000원씩 벌 수 있는 거를 못 버는 거죠. 네. 그래서 5,000원을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백화점 주인이었던 그 이복 누나가 그 송중기의 누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송중기가 그런 모든 거를 신적인 어떤 눈으로 보면서 파악하는 사람은 내가 벌어들인 5,000원에 대한 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못 벌게 된 5천 원. 네.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팔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미련 이런 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미친다는 거죠. 자기가 벌어들인 5천 원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근데 따지고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게 5천 원도 벌은 건데 다음 날 팔아서 10,000원을 벌 수 있는 거를 못 벌게 된 그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재가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비꼬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욕심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 이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금세공사도 이미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네, 갑절이나 되는 거를. 네. 그거를 이제 더 욕심을 내서 가져옴으로 해서 기존에 가져왔던 금덩어리조차도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몸에는 혹이 하나 더 붙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더 스트레스 상황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욕심을 놓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네요. 네. 그러게요. 그렇게 그냥 못 가지게만 하는 게 아니라 벌까지. 그러니까요. 네. 머리카락이며 턱 수염이며 근데 혹이며. 네, 그런 거를 주는 게 그런 복을 준 게 그 서양에서는 난쟁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도깨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게요. 난쟁이가 한다. 네, 네.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네. 참 비슷한 옛 이야기가 참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네요. 너무 네, 비슷하네요. 네, 네, 네. 네. 그 양복쟁이 친구가 네. 기다려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가 불행한 일이 닥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내가 멋진 그런 친구가 멋진 친구가 내게 있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그런 멋진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네. 나도 그런 멋진 친구 되고 싶다. 그러게요. 네. 저는 도움을 받아봤거든요. 네. 그 아이가 필리핀에 가게 된 게 저희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오. 네, 제가 뭐 돈을 벌어 모아놨던 돈으로 보낸 게 아니고 친구가 보내준 건데 이런 일도 사람들이 겪기 힘든 일이죠. 그럼요. 이미 선희쌤은 그런 친구를 갖고 계시네. 근데 그런 친구한테 연락조차도 못하고 왜요? 그러고 사네요. 왜요? 왜 연락하면 되죠. 네, 항상 보고 싶은 친구인데. 네. 네. 저도 그런 비슷한 일 정말 결혼 전에 있어요. 네. 덕담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네. 우리 노래 듣고 할까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얘기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제가 처녀 때 직장 생활을 얼마 안 하고 있다가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동차잖아요. 네.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교통편이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중고차를 살까 어쩔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이렇게 처음 차를 탈 때 중고차를 타면 그 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새 차를 사는 게 낫다고 네. 주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경차인데 새 차를 샀어요. 그때 네.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경차
뭔지 아세요? 티코라고. 티코라고 그 예쁜 경차를 샀는데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한 30년 전쯤이었어요. 네네. 네, 그때 600만 원 정도 되는 그 차였는데 우리가 새 차를 사게 되면 등록비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네. 그 600만 원을 6년으로 전액 할부로 샀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죠 다. 네네. 그래도 이제 조금 목돈이 있어서 일부는 할부를 하고 일부는 일부만 이제 할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전액 할부가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그 티코 그 홍보할 때 매일매일의 버스비만 있으면 티코가 내 차가 된다 이런 그런 그 광고 문구도 비슷한 광고 문구도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액 할부로 살 수는 있었는데 등록비가 없더라고요. 네, 보험도 차량 들어야 되고. 네. 등록비도 있어야 되고 차량 그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건 또 할부나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네. 그것도 아마 거의 100만 원 이상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100만 원을 제 친구가 선뜻 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티코가 정말 나의 마이카가 되었던 그런 우와.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100만 원 정말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는데 차량 값이 600만 원인데 그 중에 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제 친구가 기꺼이 내줬던. 그때 이제 저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친구가 이제 빌려주는 거다. 네. 이렇게 하면서 내줬어요. 네. 그런데 뭐 살다 보니 그 100만 원을 갚을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언제 갚을까요? 그거를 줬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내고 싶은데 보낼 상황은 아닌 어떤 그 속상한 마음을 다 읽은 그 친구는 그 전에 이미 낌새가 제가 뭔가 고심하고 있는 게 있다는 낌새를 갖고서 이미 그 돈을 주머니에 담고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요. 이걸 줘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온 친구였으니까 참 갑자기 보고 싶네요. 네. 그럼 음악 듣고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로 이어질까요? 네네. 네. 사람만이 모여도 안전한 세상 마오픈이 다 내는 법 같은 세상 약한 사람 볼 때는 지나치지 않아요 먼저 손을 내밀면 모두 행복해져요 먼저 양보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하하호호 웃어요 아픔도 고통도
내가 바라는 세상 들으셨습니다. 어우, 캐롤 같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그 고마웠던 그 친구에게 빌린 100만 원은 결혼 후에 갚았답니다. 갚을 기회가 한참 후에 생겼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옛날 이야기는 나이 자랑이에요. 예전에 황선희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읽어주셨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이 자랑. 옛날 깊은 숲속 어느 곳에 노루와 토끼와 두꺼비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잔치가 벌어진 이웃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 음식을 놓고 다툼이 생겼답니다. 동물들 사이에도 어른이 먼저 음식을 먹는 게 순서였나 봐요. 서로 먼저 먹겠다고 나섰답니다. 먼저 노루가 말했는데 자기가 키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했어요. 이에 토끼가 반대하고 나섰지요. 자신은 키가 작지만 충분히 어른스럽다고 말이에요. 이번엔 두꺼비가 키와는 상관없이 어른은 점잖아야 하고 자신이 셋 중에 제일 점잖으니 먼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다툼이 끝이 없자 노루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누가 나이가 많은지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것이었지요. 모두가 찬성하자 노루가 먼저 말했어요. 자기 나이가 제일 많은 이유는 세상이 처음 생길 때 하늘에 별을 박아 놓았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토끼가 말했지요. 노루의 말을 들으니 자기도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하늘에 별을 박을 때 아마 여러 동물들이 애를 썼던 것 같더라고. 누군가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박았었다고 말이에요. 이 말에 노루는 신이 났지요. 토끼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줄 알고 말이지요. 맞다고. 내가 바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 별을 박았다고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답니다. 하지만 토끼는 노루의 말을 받아서 그 사다리를 만든 나무는 자기가 수십 년을 정성 들여 키운 나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 자신이 노루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요. 토끼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꺼비가 울기 시작했답니다. 노루와 토끼는 깜짝 놀랐지요. 음식을 못 먹게 되어 우는 줄 알고 토끼가 두꺼비를 달랬답니다. 아무려면 자기 혼자 음식을 다 먹지는 않을 터라고 너희들에게도 남겨줄 테니 울지 말라고 말이지요. 한참을 울기만 하던 두꺼비가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운 이유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세 아들 생각이 나서였다고. 자기의 세 아들들은 모두 나무 한 그루씩을 심었는데 큰아들은 그 나무로 너희들이 하늘에 별을 박는 데 쓴 망치자루를 만들었고, 둘째 아들은 그 나무로 은하수를 갈 때 쓰는 쟁기자루를 만들었고, 셋째 아들은 그 나무로 해와 달을 박는 쇠망치자루를 만들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높은 데서 그만 떨어져 죽었다고 말입니다. 토끼와 노루는 두꺼비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루는 하늘에 별을 박으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고 했고, 토끼는 그 사다리를 만든 나무를 심었다고 하였으니 노루가 토끼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증명되었지요. 그리고 별을 박을 때 필요한 나무는
나무를 토끼는 자신이 심었다고 하였지만 두꺼비는 그 세 아들이 심었다고 하였으니 두꺼비가 가장 어른이 되는 셈이었지요. 두꺼비는 눈물을 닦고는 이웃에서 가져온 음식을 가장 먼저 맛있게 먹었답니다. 끝. 모든 게 고마워라 나의 모든 게 고맙다고 말이요 엄마의 그런 말들 반짝반짝해 어여쁜 마음 피어나요 엄마를 보면 제일 사랑해 엄마의 품나라에서 꿈꿀래 나의 하늘 나의 바다야 항상 곁에 있어주세요 두 손 잡고 늘 함께해요 모든 게 기특해라 나의 모든 게 기특하다 말해요 아빠의 그런 말들 두근두근해 든든한 마음 피어나요 아빠를 보면 제일 사랑해 아빠의 품나라에서 뛰놀래 나의 하늘 나의 바다야 항상 곁에 있어주세요 두 손 꼭 잡고 늘 함께해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야 이젠 내가 안아줄게요 늘 따뜻하게 아기 싱어 레인보우 팀이라네요. 나의 처음 사랑 들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네. 제목이 나이 자랑. 나이 자랑. 예. 이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네. 지난번 선생님이 읽어주신 동물 친구들은 누구였더라? 토끼, 두꺼비였나요? 글쎄요. 생각 안 나죠? 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다가. 네. 아무튼 네. 그 지난번에 선생님이 읽어주셨던 그 스구랑 거기에서 읽어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옛날 이야기 어디에서 찾으셨던 건지 읽어주신 거는 기억나죠? 나이 자랑한 거. 네네네. 나이 자랑한 거. 예, 읽었었죠. 네. 네. 거기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버전이 그죠? 조금 다른. 네, 네. 나이 자랑하는 걸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죠. 네, 네, 맞아요. 나이 자랑은 아니고 우리 띠 12띠 이야기 할 때도 네. 그 가장 먼저 이렇게 하느님 앞으로 가는가 뭐 해서 그 순서가 정해지는 네. 그 띠 순서 정해지는 거랑도 비슷하죠. 우리 이야기는 설화, 민담 네. 같은 그런 느낌의 푸근한 느낌의 이야기들인데 약간 코믹하고 네. 그런 이야기인데 신화스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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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띠라는 것은 좀 거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12띠 이야기 뭐 그림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나이 자랑 읽어드리기 전에 그 친구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친구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한참 만에 돈을 갚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갚을 기회도 생깁디다. 금방은 아니었지만, 네. 금방은 갖지는 못했지만 한참 후에라도 그걸 갚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또 이자까지 얹어서 갚을 수 있어서 더 괜찮았던. 나도 그렇고 싶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 친구가 저한테 그 돈을 빌려줄 때 뭐라고 했었냐면 대학 다닐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를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한다. 그에 반해서 나는 너의 물질적인 지주다.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정신적 네. 지주에게 물질적 지주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이후에 이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질적인 지주 좀 그런가? 하여튼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친구는 그러니까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정신적인 역할을 또 해주기도 했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저는 물질적 지주가 되고 싶네요. 그 친구도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잠깐 네. 제가 방을 얻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 친구도 저도 대학 때 그 친구가 저희 자취방에 조금 살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으니까. 네. 내가 괜찮은 친구였으니까 아마 그 친구가 괜찮은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선희쌤도 충분히 괜찮은 친구였을 것 같아요. 네.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무튼 나이 자랑 뭐 더 해주실 얘기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서두에 얘기했던 안 에르보 이야기 조금 더 할까요? 아까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서 막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찾아졌는데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난 거 아세요? 뭐요? 우리의 단톡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거기 단톡에 공부 모임 다 찍어가지고 그럼요. 또, 사진이 있죠. 그리고 그 책도 교육부장님께서 그 책을 또 그 안 에르보 책을 도서관에서 한 10권도 넘게 빌려 오셨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또 한 바닥에다 놓고 다 찍어서 네. 단톡에 올려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거기 네. 보고 알았지요. 네. 제가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제가 주문한 책은 네. 바람은 보이지 않아였습니다. 네, 좀 저기 노래 제목 같지 않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 네, 유일하게 제가 도서관에서 정독한 책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안 에르보 작가를 그 달림 책 때문에 처음에 알았고, 달림은 밤에 무얼 할까요? 네. 이 책이었죠. 네. 그 책 때문에 알았는데 이번 한 작가 책 읽기가 이제 거기 공부 목록에 있어서 찾아본 책은 그 책이었어요. 네. 바람은 들리지 않아. 너무 좋더라고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딱 그 읽어보자마자 주문을
했습니다. 딱 그럼에도 보자마자 음. 이건 소장각이야. 어.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잊어버리는 이 기억력을 어떡할까요? 아니 그래요. 저도 지금 예.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열 몇 권의 그 책 중에서 우리가 그 공부 모임 날 읽었던 책으로는 파란 시간을 아세요. 이 책 하고요. 산 아래 작은 마을 이런 책 읽었었어요. 그리고 네. 달님은 밤에 무얼 할까요? 이것도 읽었었고요.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 구매한 책 말고. 그거 말고는 파란 시간을 아세요? 네, 지요. 저도요. 네. 그 시간이 노을이 있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저희들의 결론은 그러니까 일단 파란 시간이 어느 시간대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눴었지요. 책 그리고 서두에 저녁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저녁이 아니라 새벽녘의 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죠. 네. 색상이 그려지는 걸로 봐서는 네. 새벽하고 가깝죠.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서두에 시처럼 나와 있는 글에는 저녁 시간이었고요. 네. 근데 또 이 책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죠? 네.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선생님. 지혜연 선생님이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 책을 네네네. 평소에도 보이게 놓고 지내신다고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진열해 놓고 네. 이렇게 그 책꽂이에 책등이 보이게 꽂아 놓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 암 표지가 보이도록 항상 이렇게 보이게 꽂아 놓고 늘 보고 계시다고 하는 선생님이셨죠. 네. 네. 파란 시간을 아세요. 하루가 지나가는데 네. 이상하게 그 시간에는 하늘을 본다든지 그 시간을 느끼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어떤 시간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째? 3년째? 아침 6시에 책을 읽고 있고 무슨 줌을 하고 있고 막 이랬어가지고 네. 첫 1년은 5시에 그 후년에는 6시에 그 생활을 이제 6시에 책 읽는 걸 2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시간대의 하늘을 계속 사계절을 다 느끼는 거예요. 항상 불을 켜야지만 책이 보이는데 네. 요새는 안 켜도 보이잖아요. 그 그렇죠. 시간이.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지혜연 선생님은 그 시간을 잘 캐치를 하시는 편이고 평소에도 네. 그리고 굉장히 즐기시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네. 근데 그때 파란 시간을 아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읽고 책을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사실을 또 알았었죠. 그 파란 시간의 원어. 그죠. 이거 파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하고 다른 네네네. 경우가 많아서. 근데 실질적인 이거 뭐 직역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 직역의 의미는 파란 시간이 아니라 공허한 맞아요. 시간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정서로 의역을 하다 보니까 나온 번역어가 파란 시간인 거죠. 그죠? 네. 네. 비어 있는 공허한 그런 뜻이 있었죠. 원 제목에는. 네네. 네. 그래서 참 의미 있다. 그리고 파란 시간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도 맞을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공감이 되었었던 네, 그죠? 그림책이니까 그런 설명이 공감이 되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되게 한 작가 책 읽기로 안 에르보를 알게 된 거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람은 보이지 않아 이 책도요. 책값이 그림책인데도 거의 2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비싼 책을 제가 선때 주문을 했답니다. 네. 제목은 잊어버리고. 네. 네. 그러면 네. 우리 이제 그 로고송 들으시고 말놀이 한번 할까요? 말놀이를 하고 로고송을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 로고송은 짧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당신의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의 짧죠? 네, 그러네요. 말놀이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네. 네. 그러니까 파란 시간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러네. 하늘 얘기하고 있다가 네. 지난 주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소개를 했었죠. 이게 지금 2주 연속 우리가 공부 모임에서 했던 거였어가지고 네. 제가 공부 모임에 불참했던 날 네. 제가 듣고 네, 들려드렸죠. 이거를 네. 지난주 시간에 네. 안내를 해주셨었어요. 네. 근데 오늘 다시 해보는 겁니다. 네. 다시 복습. 네. 읽어드릴게요. 먼저. 네. 해야 나오너라.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치며 나오너라. 해야 나오너라. 어서 빨리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치며 나오너라. 네. 제가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버전이죠. 네. 왜냐면 이게 그 1절과 2절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네,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공부 모임에서 고날 했던 방식으로 네네. 1절만 들려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해야 나오너라. 어서 빨리 나오너라.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치고 나오너라. 이렇게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1절과 2절이 이렇게 짬뽕되어 있었던 그런 버전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읽어주신 버전이 이제 1절과 2절 이제 구분해서 정확하게 다시 들려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누구나 다 돌아가면서 누구도 빠짐없이 이걸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네. 근데 정말 느낌이 다 달라요. 네. 한 분 한 분. 그렇죠. 네. 한번 해주실래요? 선생님이 선창을 해주시면 제가 따라하는 걸로 할게요. 한 줄씩? 네. 1절, 2절 연달아서요. 제가 그럼 선창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해야 나오너라. 해야 나오너라.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치고 나오너라. 장구치고 나오너라. 해야 나오너라. 해야 나오너라. 어서 빨리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어서 빨리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치고 나오너라. 장구치고 나오너라. 이렇게요. 근데 벌써 시간이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그래요? 네. 노래 들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